자, 이번엔 주간 전략을 세워보는 코너입니다. 주간 전략 마켓온 와우넷의 명성욱 전문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상승 출발. 주말에 뉴욕 증시가 1%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출발은 상승했는데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좀 과열 인식을 했던 모양이죠. 그렇죠. 삼성전자가 오늘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자, 이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이제 방향성을 탐색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번 주에 주요 이슈들 어떤 걸로 또 보고 계시는지 명성욱 전문가의 이슈 보도록 하죠. 예, 일단 지난주, 그러니까 지지난주 금요일 날이죠. 지수가 이제 1850포인트대 이렇게 빠지면서 사실 굉장히 지금 지난주에 우려의 시각이 있었지만 현재는 이제 1900포인트대를 탈환하면서 안정적인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주요 이슈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미 대선 이후에 시장 전반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예상을 했지만 전반적으로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가 주 이슈였었고요. 또 따라서 굉장히 보수적인 의견이 상당히 많았지만 대략 지난주 주가는 반전을 보이면서 안정적인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시장이 단기 좀 급등세라고 하기보다는 좀 1900포인트 심리적 우리가 보통 지지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대를 탈환했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 주초에 지수 1900포인트대를 굳건히 지키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좀 봐야 되고 이 지수 1900포인트대를 지키는 이런 모습이라면 연말에는 전반적으로 그동안 악재들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미국의 소비 시즌이 본격화되는 사실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역시 연말에는 소비가 좀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 후반으로 갈수록 안정된 이런 모습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에는 주초에는 1900포인트대를 지키는 이런 모습이 보여준다라면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할 종목을 좀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주말에 이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소비가 괜찮았던 모양이에요. 의외로. 오늘 또 소비 월요일까지 연결되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은 혹시 보시는 건 없나요? 그렇죠. 이제 사실 전년 블랙 프라이데이에 비해서는 매출 자체는 조금 줄었습니다. 줄었지만 실제 이제 시장에 참여하는 이런 방문객들의 숫자는 대략 늘어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은 생각보다는 상당히 괜찮은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소비의 특징을 보면은 이렇게 마켓 시장에서 제품을 보고 구매를 하기보다는 그 제품의 가격을 비교해 놓은 다음에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이용하는 이런 모습을 지금 많이 보여줬습니다. 아무튼 이유야 어떻게 됐던 우리가 굉장히 지금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또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이 평가가 조금 좀 부진하게 나오면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이 아주 긍정적인 모습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거기에 화답하듯 미국하고 유럽 시장이 또 동반적으로 안정된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시장은 이제 앞으로 이제 소비 시즌이 본격화되면서 좀 긍정적으로 사할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이 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자, 주말 뉴스 보니까 이 오바마 대통령이 골목 상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는데 동네 상점에 가서 물건을 직접 사라라고 그러면서 이제 두 딸을 데리고 백악관 앞에 서점에 가서 책을 사서 선물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경제 민주화라는 것이 아무래도 우리한테 또 화두로 다가오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어디나 지금 사실 글로벌 시장이 지금 이제 정권 교체가 막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민 경제를 살리는 것이 지구촌 전체에 이렇게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자는 좀 경기가 어려우면 약간 좀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사실 서민들의 경제는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정권 교체기에 어떤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어떠한 형태로든 부양책이 이제 수반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그리스 지원 문제가 난항을 겪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그래서 굉장히 지난주에 재정 절벽 또 유로존 문제 이런 것들이 어려웠지만 또 아직 이제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 지원안에 대한 합의 아직은 이제 결론이 난 건 아니죠. 가합의라고 그럴까요? 이런 얘기들도 오늘 장중에 많이 나오는 걸로 봐서 지난주 힘들었던 시장에서 이제
반전의 모멘텀, 연말을 맞이하면서 이제 마무리 시점에서 그런 부분이 좀 전개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자, 이번 주에는 이 여러 가지 뭐 이슈도 많긴 합니다만 기술적 분석에 또 특이 요소가 포착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빠르면 내일쯤인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5일 이동 평균선하고 20일 이동 평균선이 교차하는 뭐 이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는 좋지 않습니다만 골든 크로스의 발생 가능성을 엿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우리 시장에 이번 주 좀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그렇죠. 기술적으로 우리가 뭐 사실 그 펀더멘털에 의한 기본적 분석도 중요하지만 매매 타이밍을 잡을 때에는 또 기술적 분석을 또 우리가 소홀할 수는 없습니다. 종합지수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코스피 시장의 일봉의 모습을 보면은 차분히 지금 전개되는 이런 모습이고요. 2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이 종합지수가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저는 그 이동평균선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시장 흐름을 갖다가 우리가 쭉 보면은요. 여기 이제 7월 말에 금년도 최저점을 만들었을 때 모습입니다. 항상 우리가 시장을 볼 때에는 이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7월 말에 보면은 저점을 사실은 잘 만들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2중, 3중, 4중, 뭐 5중 뭐 이렇게 잘 했는데 무너지잖아요. 이렇게 무너지면은 굉장히 불안한데 기술적 분석상 우리가 모두가 이렇게 예견하는 그런 부분에서 바닥이 나오지 않죠. 그 시점을 무너뜨리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7월 말에도 이 시점을 저점으로 해서 주가가 한 단계 반전이 보이고 또 9월 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9월 초에도 이렇게 저점을 다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무너지고 나서 또 반전을 보이고 그리고 지금 현 시점도 모습을 보면은 2주 전에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죠. 이렇게 주가가 이제 무너지다 보니까 재정절벽 우려, 뭐 유럽 문제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밖에 볼 수 없었는데 테크니컬하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지지선이 무너졌을 때 대래 주가가 반전이 나오는데 이건 반전이 아니라 한 단계 도약이 나오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금년도에도. 그래서 저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주 장세 긍정적으로 보고 연말까지 우상향의 모습이 좀 전개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다른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또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나머지 4인의 주간 전략 화면으로 정리된 거 한번 보시도록 하죠. 네, 와운의 동양증권의 곽지문 센터장입니다. 이 중기적인 관점에서 저가 대형주가 뭔지 저도 궁금해졌네요, 갑자기. 예, 저가 대형주를 매수하자 이렇게 하셨고요. 오늘 나오신 명성 전문가는 연말 소비 시즌을 앞두고 실적 호전 전기전자. 이건 이제 좀 이따 들어보면 되겠고요. 권정호 전문가도 보도록 할까요? 글로벌 악재는 약화되고 있다. 노출된 악재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IT, 그다음에 자동차, 가격 메리트가 있는 자동차는 매수다. 이렇게 주가 전략 보여왔습니다. 이무학 전문가는 연말 특수를 기대한다면서 미국이 재정절벽이 줄다리기 국면, 그러니까 양쪽의 재료죠. 특수의 기대감과 재정절벽이라고 하는 리스크가 충돌하고 있다. 뭐 일단 이렇게만 정리를 해서 저한테 좀 보내오셨군요. 자, 중에서 저가 대형주 매수라고 하신 곽지문 센터장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곽지문입니다. 저가 대형주가 뭘까요? 이게 뭐 제일 안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저가 대형주.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소재주라고 보시면 되겠죠. 철강주, 화학주, 조선주. 주가가 뭐 엄청 내려와가지고 건설주 마찬가지입니다만 엄청 내려와가지고 육안으로 보기에는 거의 장기 바닥을 찍은 듯한데 그러나 이제 주가가 별로 올라오지 않고 있는 참 답답한 모습을 보이는 이제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 큰 변화가 있다면 이런 종목들이 반등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아직은 매수 신호가 아직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좀 관심을 가지자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는데 일단 중요한 것이 지금 이제 시장이 사실 펀더멘탈 대비해서는 매우 부진한 시장입니다.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뭐 4분기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 굉장히 좋아요.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의 대기업들의 그 이익 전망치 굉장히 좋은데 근데 이제 시장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가장 큰 악재는 그 시장의 불신입니다. 기업 이익 전망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 경제 전망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 이 믿지 못하겠다는 이유는 결국 그 미국과 유럽의 대형 악재들 이런 것들이 도사리고 있고 또 유럽이 계속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못 믿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저녁에 그 유럽의 그리스 지원 문제가 결정이 되는데
이게 원래 지난 6월 달에 지원을 하기로 됐던 부분인데 벌써 한 6개월 이상 이렇게 끌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시장이 못 믿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원이 결정이 되면 지원이 또 한 주, 두 주 늦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오늘 저녁에 진짜로 결정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결정이 되면은 일단 불신의 큰 부분 하나가 좀 제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미국의 재정절벽인데 재정절벽이야 여야 협상 과정이니까 그게 순탄하게 금방 끝나지는 않겠죠. 시간은 끌 겁니다. 그렇지만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고요. 블랙 프라이데이 지났는데 예상보다 훨씬 좋다 그러죠. 투자 심리가 지금 미국의 그 소비 심리가 80을 넘어 있기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지표 볼 때는 4분기가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면은 지금이 매우 중요한 저점 라인이다 그러는데 결국 투자자들이 이런 것들을 불신하고 또 내년도 전망에 대해서도 불신하기 때문에 이 위험 자산으로 돈이 안 들어와서 주식으로 돈이 안 들어와서 이런 현상인데 어느 계기가 되면은 이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계기가 됐을 때 주가가 너무 많이 내려왔던 이 소재주들 화학주, 조선주, 철강주 이런 거 살라 그러면은 참 어렵죠. 일종의 자본제인데 그래서 지금 이런 종목들은 매도할 때는 아니고 좀 이제 보유할 때다. 그리고 이제 매수는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할 때 거래 터질 때 매수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지점을 잘 보고 계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단기적으로는 역시 IT주가 좋습니다. IT 대형주 무난히 잘 가고 있으니까 삼성전기나 삼성 SDI 좋고요. 그다음에 IT 중소형주 역사적 고점을 계속 돌파하고 나오고 있는데 잘못하면 또 이게 물릴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신중하게 보유하면서 또 조금씩 저가 매수해보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면은 무리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번 주 장세 주 중반에 큰 사건이 일어나면서 한번 크게 뒤집히지는 그런 것을 한번 기대하는데 과연 그런 게 나올지 한번 여러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전문가들의 주간 전략을 정리했고요. 그중에서 곽지문 센터장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명수홍 전문가님께 다시 정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간 전망은 대충 밴드도 좀 얘기해 주시고요.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개괄적인 전략. 이렇게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예, 먼저 우리가 항상 투자를 할 때 지난주에 시장 분위기가 어땠는지 또 무엇 때문에 지난주에 힘들었는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재정 절벽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죠. 해결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 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가장 악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부각이 됐을 때 주가는 항상 저점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요. 일단 시장은 1900 이하에서는 너무 위축될 필요 없다라는 이런 판단입니다. 조금 약간 높게 잡으면은 있지만 단기 고점인 1930포인트대 돌파가 이번 주에 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종목군들로 보면은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가 굉장히 지금 신고가를 내면서 좋은 모습인데 오늘은 조정받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삼성전자 같은 주식이 5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대형주가 5일 연속 상승을 하면은 하루 이틀 조정받는 게 암만 좋은 장에서도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삼성전자의 이런 신고가 모습 속에서 IT들이 대표적으로 보면 삼성전기가 굉장히 소외당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삼성전기가 이렇게 뒤늦게 가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간다 이렇게 표현을 저는 합니다. 결국은 이제 삼성전기가 단기 고점 10만 원대 이상 오르면서 한 단계 더 도약이 지금 나올 수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가 지금 사실 굉장히 최근에 자동차 보유하신 분들 또 힘겹고 어려운 시점입니다. 그렇지만 자동차에 대한 부담되는 그런 내용들은 사실은 일본의 양적 완화로 인한 엔화 약세로 인해서 대한민국 기업들이 이제 좀 힘겹지 않겠냐 가격 경쟁에서 이런 부분인데 사실 미국에서 최근 연비 문제가 나오면서 자동차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죠, 당시에. 그래서 저는 충분히 가격 조정은 끝났다라는 이런 판단이고요. 또 미국이라든지 유럽 시장도 중요하지만 중장기 관점에서의 자동차는 중국 시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화의 약세 기조가 상당히 최근에 굉장히 좀 가파르게 좀 진행이 됐다고 그럴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미국이나 유럽도 양적 완화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화 약세가 계속 급격히 진행이 되지 않을 것이고 또 중국 시장에서의 현대차, 기아차의 선전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너무 자동차에 대해서 나쁘게 볼 필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중국 시장에서 일본 자동차 업체는 1년 전 10월 달에 점유율이 20%가 넘었습니다. 그러나 올 10월 달에는 점유율이 10%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이건 우리가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죠. 이 영토 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게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반사적으로 현대차 그룹은 내래 중국 시장의 10월 그 점유율이 8% 이상으로 늘어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해서도 너무 위축될 필요 없다라는 이런 판단이고요. 그리고 이제 낙폭이 심화됐던 소재 업종들, 그중에서 뭐 LG화학이라든지 또는 뭐 SKC 최근에 신저점 냈는데 좋은 모습이에요, 지금. 그러나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어제 오늘 떴기 때문에 또 살짝 누르면서 이렇게 모양을 갖춘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시장에 보면은 제가 종목군들 대충 업종 대표주에서 보니까요. 뭐 하이닉스, 현대건설, 삼성엔지니어링. 하이닉스는 뭐 삼성전기와 더불어 아주 좋죠. 하이닉스가 가는 것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대세가 모바일 시대지 않습니까? 이 모바일에 들어가는 디램은 스페셜티 디램이라고 해서 하이닉스가 상당히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하이닉스가 이런 게 지금 반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현대건설, 삼성엔지니어링 이런 것들은 지금 굉장히 좀 힘겨운 모습이잖아요. 대형 건설사들이. 근데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시장을 보면 글로벌 시장의 신흥국의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이 될 것입니다.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도시로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는 거죠. 건설 수요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입니다.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만 위축될 필요 없다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유통주에서 네, 종목이 여러 개 있는데요. 예. 최선호주 탑픽 종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단기 탑픽은 이제 그 삼성전기고요.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기적으로 여유 있게 보는 측면에서는 이제 자동차가 지금 좀 매력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기타 다른 종목군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SKC 또 그리고 이제 게임주에서 모바일에 좀 밀려가지고 이제 고전을 면치 못하는 NC소프트 뭐 이런 종목군들 뭐 상당히 지금 매력적인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NC소프트는 최근에 주가가 아주 거칠었는데 결국에는 삼성전기도 10월 중순에 주가가 거칠었지만 결국엔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회복을 하고 예. 이런 것을 좀 강조를 해주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을 볼 때 항상 보면은 주가가 많이 빠지면 한없이 빠질 것 같은 부정적인 전망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한 일주일, 열흘 이렇게 놓고 보면은 그 시점이 최저점이었던 것을 너무나 많이 확인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꼭 악재가 나왔을 때 가령 뭐 삼성전자가 애플하고의 소송에서 배심원단들의 판결로 인해서 급락을 했을 때 그 가격대가 최바닥이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연비 문제로 현대차, 기아차가 급락을 했던 그 시점도 여러분이 앞으로 기억을 하고 NC소프트가 실적이 나쁘다고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전망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나와서 근래 급락을 했는데 이런 시점을 내 재산을 관리하는 투자자 입장이라면 기억을 하고 그리고 보름 후에 한 달 후에 그 흐름을 보고 이것이 포인트라고 찾는다라면 그 시점에서 우리는 여유 있는 마음으로 투자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주가가 상승할 때는 오릅니다라고 얘기하고 그 주식에 관심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건 누구나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이제 조정받을 때는 사실 더 떨어질 것 같은 일반 투자자들의 마음을 대변해서 방어적인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은 NC소프트 얘기해 주셨고요. 연말 되면 왜 소외계층에 관심을 두자 매번 이야기 나오는데 이제는 소외 주식에 좀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이것도 전문가들의 모든 귀결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주간 전략 마켓 온 와우넷의 명성욱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